자, 이제 독해 부분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독해는 먼저 12번부터인데요. 12번, 13번은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일치, 불일치 문제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일단 먼저 속독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일치, 불일치는요. 자, 원래 일치, 불일치는 세 가지를 가지고 교수들이 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 스키마. 내용 스키마라는 건 그래 소재가 생소하다 그 말이에요. 내용 스키마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려면 이게 원문 출처가 학술지나 이런 데서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내용 스키마는 거의 없었다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징은 뭐냐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보기에 선택지에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바꿨나 그거지요. 그런데 이런 패러프레이즈도 12번은 없어요. 12번은 없고 13번은 패러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12, 13번 놓고 봤을 때 13번은 패러프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3번이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12번은 맞추고 13번은 틀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패러프레이즈는 뭐냐 하면 이게 한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무슨 뭐 패러프레이즈 이런 것을 그냥 포기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을 보통 하위 개념으로 쓰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럼 이 하위 개념의 문장들을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연습, 국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국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개념의 문장을 상위 개념으로 바꿔서 우리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본인이 해야 돼요. 국어 연습을.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게 되고 그래서 감각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험에는 13번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난이도 조절 장치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보기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한 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장을 한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문장 두 개를 읽고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가 패러프레이즈가 좀 일어난 13번이 그래도 완전 쉽지는 않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12번은 쉬운 문제였다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기를 먼저 읽을 것인가 그 다음 지문을 먼저 읽을 것인가 할 때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일 때입니다. 첫 번째는 보기가 한글로 나올 때입니다. 한글로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외울 수가 있어요.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는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세부 내용을 물어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줄리아는 어디서 밥 먹었니? 1번 식당, 2번 롯데리아 뭐 이런 거 있지. 그렇게 특정 내용을 물어볼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닐 때는 보기를 먼저 봐봤자 보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본문을 읽다가 보기도 기억하고 본문도 기억하다 머리 터져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뭐다? 지문을 2등분하라. 다시 현실적인 방법은 뭐다? 지문을 2등분하라. 그래서 2분의 1 읽고 지문의 2분의 1을 읽고 보기 확인하고 또 나머지 지문을 읽고 보기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문제를 보기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장치들을 좀 이용하라. 자, 어떻게 보기를 많이 만드냐면 첫 번째는 숫자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지문에는 1000명인데 보기는 10,000명이란다든지 그 다음에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으로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50%가 그랬다 그랬는데 보기에는 대다수가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부분 전체. 그 다음 시제로도 간혹 장난을 칩니다. 보기에는 A, B 중에 A가 먼저 일어났는데 뭐 본문 다르게 한다든지 시제. 그 다음에 긍정 부정으로도 장난 많이 칩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긍정 부정. 12번이 이걸 좌우하고 있어요. 12번 문제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갖고 장난칩니다. 그죠? 내가 그녀를 좋아한 거하고 그녀가 나를 좋아한 건 다르죠. 그렇게 행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12번은 이걸 이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지문의 절반을 읽고 보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란 형광펜 들고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독해할 때는 노란 형광펜을 많이 쓰세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어떤 근거에 줄을 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근거 있습니다. 세 번째 줄 갑니다. Since he quit his job as a psychotherapist. Since he quit his job as a psychotherapist. 그가 psychotherapist, 심리치료사로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럼 그게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은 he used to work in the mental health care field 맞네요. 심리치료사니까 mental health care field 맞죠? 1번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들 한 7번째 줄 정도 내려가 볼래요? 한번 세워보십시오. 8번째 줄. 8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hmidt and his family had to leave all their possession. 슈미트와 그의 가족은 모든 재산을 남겨두어야만 했다. 이 말은 재산도 없이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언제? 2차 대전 동안의 말이다. 러시아로부터 도망을 갔다.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2번 정보가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입니다. 3번은 그럼 어디서 확인이 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은 끝에서 한 10번째 줄 한번 보세요. 끝에서 한 대강 10번째 줄. 자, 슈미트 무브 투 하이델버그. 그죠? 슈미트는 하이델버그로 이사 갔다. A major city in Germany. 독일의 아주 대도시였다. 아내와 그의 세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확인됩니다. 자, 4번이 틀린 진술인데요. 4번에 보면 먼저 보기를 보면 He opened a swap shop. 그는 일종의 swap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에서 people could buy item.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끝에서 한 7번째 줄, 6번째 줄 정도 한번 볼까요? 끝에서 6번째 줄. Members of this group swap things and skill without money라고 나와 있어요. without money 용어 변합니다. without money니까 돈이 없이 말은 돈을 안 주고 교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가가 아니고 그냥 무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환상을 깨야 되겠죠? 뭡니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서 2분 만에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로 우리 학생들이 독해를 해보시면 30분 걸려요. 12번 갖고 하나하나 해석하시면 30분이 걸린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근데 그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항상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열심히 우직하게 하면 실제로 시험장 가면 시간 줄어든다 아닙니다. 30분으로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2분이 돼요? 평생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적절하게 스킬 쓰고 적절하게 시간 재는 연습하고 뭔가 완벽을 향해 간다는 마음이 아니고 항상 병행한다는 느낌. 스킬, 요령과 그 다음에 또 뭔가 제대로 정직하게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병행되어 간다 생각해야 돼요. 너무 한쪽만으로 가도 좋지 않아요. 너무 정직한 공부만으로. 영어력이 아니라니까. 시험이 영어력을 물어보면 정직하게 공부만 해야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100% 너무 단순 요령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믹스해서 갈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문제 12번이었습니다.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13번 별표하시고. 자, 13번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패러프레이즈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보기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실력이야. 특히 이 문제는 특히 영어력보다는 무슨力? 언어 표현력, 언어 논리력이 좌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가 근거였는가? 일치하는 근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쯤에 내려오면요. 예를 들면 하는 for example 있을 겁니다. for example 한번 찾아보죠. 위에서 대략 한 9번째 줄 정도 찾았습니까? 자, for example 여기 내용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마, 천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reduction, 어떤 그 감소, in fine particulate matter, 어떤 그런 미세 물질의 어떤 감소가 32% 정도 증상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2% 정도 이 천식이라는 그 증상이 감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존의 수준을 더 낮추었더니 21%의 감소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겉보기에 하나는 32%의 감소고 하나는 21%의 감소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보기 2번에서 그대로 이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 숫자에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하위 개념의 내용을 상위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2번이 탄생됩니다. 자, 2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Children with asthma,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 왜 더 많이 영향받았어? 21%가 아니고 32%잖아요. 무려 11% 정도 영향이 더 컸던 거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깨끗한 공기에 있는. 맞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공기란 말도 없어, 본문에. 본문에서는 깨끗한 공기라고 하지 않고 특정한 미세물질의 감소라고 말하고 있어.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보면 reduction in fine particulate matter. 특정 미세물질의 어떤 감소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돌려 말하면 깨끗한 공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자, 1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에 보면, 이 문제는 순서 정하기 문제입니다.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 정하기 문제, 예,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제시문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시문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시문이 있는 경우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제시문을 읽고 나서 또 이 읽은 정보도 지금 길이가 긴 편입니다. 제시문도 길어요. 말이 길어. 제시문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요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시문을 요약을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주안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뭐였어요? 제시문 읽고 지금 이 길잖아. 그러면 길 때는 마지막 부분하고의 응집성이 높은 부분, 마지막 부분하고 응집성을 고려하라. 예,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작 시점이 되는 그 첫 번째 요건은 제시문에 대한 환언, 그 다음 제시문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반박순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On November 2nd, 1988, thousands of computer connected to the internet began to slow down. 그랬어요. 그럼 대강의 정보를 보니까 컴퓨터가 느려졌다 그랬습니다. 자, many gets eventually ground to temporary halt. 결국은 많은 컴퓨터들이 결국은 중지가 되었어요. No data was destroyed. 데이터가 특별히 파괴된 건 아니었습니다. But 하지만 a lot of computing time, 컴퓨터를 하는 그 시간이, 처리 시간이 lost 됐습니다. As computer system administrator, 담당자가, 이 컴퓨터 시스템 담당자가 싸웠다, 마고자 그 기계의 통제를 다시 하는데, 말은 이런 걸 번역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 기계의 통제를 다시 하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항상 말이라는 건 쉽고 대중적으로 바꿔서 저장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컴퓨터를 회복시키고자, 맞습니까? 복구시키고자, 컴퓨터를 복구시키고자 노력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하고 여러분들 환언이 되는 문장은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미 내용을 다 결론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게 시작 시점이 되어서 뭔가 기승전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떤 일이 생겼나라고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ABC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제시문이 결론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딩 스킬에서 시작 시점을 정하는 방법에서 스킬이 안 통할 때가 시간 절차순 전개일 때라 했거든. 이게 지금 시간 절차순 전개예요. 시간 절차순 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제시문에 대한 환언 이런 게 안 찾아져요. 제시문에 대한 예시 이런 게 안 찾아져요. 자, 근데 지금 시작 시점을 보니까 B하고 C거든. 근데 B하고 C 중에서 뭡니까? 원인을 먼저 언급한 거. B번이 원인을 언급하고 있고, C번은 보니까 뭔가 그가 나중에 뭐 했다라고 뭔가 내용이 경과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오죠. 그래서 원인을 먼저 말한 게 훨씬 더 응집성이 좋기 때문에 B번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자, B번 보면 the cause, 영어로 줄집니다. 형광펜으로 줄집니다. the cause, 여기 줄집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turn out to be mischievous computer program, mischievous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B번이 시작 시점이란 걸 알면 그 다음에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지문 다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 A하고 C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A에서 뭐만 보면 됩니까? A번의 reading scale, 프로그램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B번, A번에서 네 번째 줄에 형광펜 합니다. 로버트 모리스 JR. 여기 형광펜 합니다. 그럼 로버트 모리스 JR 여기다가 풀네임이라 적으세요. 이렇게 풀네임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명사 he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C번에 he 형광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제시문이 돼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제시문에서는 he를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ABC 중에 C번에 he 있죠. 이 he를 받으려면 A를 먼저 언급해야 된다고. A에서 로버트 모리스를 말하고 이 로버트 모리스를 C번에 he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령이 딱 되니까 A하고 C를 다 정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뭐다? B, A, C 3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니까 A, B가 있단 말이야. A, B가 있는데 원인을 먼저 말하는 게 언급돼야 돼서 B가 되고, 그 다음 B 다음에 풀네임을 언급한 로버트 모리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로버트 모리스를 he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요령을 적어보죠. A, C 묶어볼까요? A, C 정독 불필요라고 적으세요. 정독. 그래서 교수가 그죠? 12번, 13번 다 읽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학생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은 스킬 써서 다 읽지 마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논리 문제가 2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논리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순서 정하기, 그 다음 지금처럼 흐름 어색한 것 고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 넣기 이렇게 있죠. 자, 그럼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쪽 보시고 흐름 어색한 거 찾으래요. 이게 무슨 영어 시험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국어무 시험이죠, 국어 시험. 자, 흐름 어색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출제 교수가 묻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약 실력입니다. 요약 실력. 이 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줄로 줄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일 중에서 지금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은 하나의 방향으로 요약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답, 그럼 흐름상 어색하다는 그 정답 있죠? 그 정답은 2가지로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이주제가 됩니다. 새로운 주제가 돼버려. 여기서 나왔던 요약하고는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거지. 예, 그 흐름상 어색한 거고. 그 다음 아니면은 2번째는 뭐냐면은 어조가 반대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조가 반대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은 만약에 다 플러스다. 그런데 리을만 보니까 마이너스다. 그럼 이건 어조로 푸는 거거든. 그럴 때는 국어 실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조로 푸는 게 아니고 국어 실력으로 푸는 거야. 정답인 문장인 리을은 새로운 이주제가 된다고. 영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죠?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시 영어도 역시 현행 영어 시험처럼 영어력을 뒤엎은 게 보다 언어 논리력이다. 그죠? 그 월대를 들으시면서 요약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번 첫 번째 문장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Eating seasonally and locally is a great way to maintain a healthy diet. Eating seasonally, 직역하면 계절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먹는 것?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것도 이상해. 계절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먹는 것. 이게 뭐예요? 제철 음식 맞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난 어떤 좋은 장소에서 난 제철 음식을 먹는 것 그 말입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인용은 곧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첫 번째 문장 형광펜 하십시오. 자, 그럼 이 글은 뭐다? 제철 음식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도 그런 맥락이 유지되는지 한번 볼게요. If consumer buy product which is not in season. 만일 소비자들이 in season, 제철이 아닌 그런 음식을 산다면 그러면 뭐예요? 부정적인 일이 생기겠지? It is likely to have been grown in artificial condition. 그런 인공적인 어떤 상태에서 재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grow는 재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picked prematurely, 시기상조로 그 과일을 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되겠나요? 예. 자, 그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기역은 뭐다? 제철 음식을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말을 반대말이 되게 같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역도 좋았어요.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는 지시사가 힌트가 됩니다. 지시사 these 줄칩니다. 일어나는 these. All these factors not only affect taste. 모든 이런 요소들은 취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양적인 그런 어떤 내용물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뭡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니은 같은 맥락이죠. 디귿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귿. She emphasized the health benefit of local food. 그녀는 이런 현지 음식의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했다. 맞습니까? 뭐에 비교하여? Exotic superfood introduced by foreign food export. 해외 수입으로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난 것도 아닌 거 뭐 자몽 이런 거 하고 맞습니까? 그 뭐 이상한 껍질 과일들 뭐 많지요. 뭐 외국에서 난 것들. 예, 그래서 외국 음식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 거 먹어라. 자, 그럼 디귿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제철 음식 또 우리나라에서 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를 보니까 무슨 말을 하나? since부터 쭉쭉쭉쭉 가다가 주절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요령입니다. 종속절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령입니다. since는 거기다 여러분들 부사절이라 적을래요? 부사절은 주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요. 시간 없으면 버리세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내가 올도 나오는 이런 문장도 버리라고 하잖아. 그럼 주절만 보고 형광펜 합니다. 노란 형광펜. The government need to promote their role to the public. 우리말로 옮기면 정부는
대중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제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적어요. 선생님들이 적으면 대박 쉬워 보여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적어놓으면 그죠? 내가 바보 병신도 아닌 이상 저 정도 국어는 된다고 다들 착각하세요. 근데 적어보면 처참할 정도로 요약이 안 돼요. 표현력이 정말 딸려요. 우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린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조용히 해라, 질문하지 마라, 맞습니까? 질문은 마치고 해라, 교무실로 와라, 맞습니까? 예,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력이 없어요. 근데 다들 착각하고 계세요. 표현력이 좋다고. 적어보세요. 자, 딱 적으란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을 뭐라 적어야 된다? 제철, 이 제자 맞나요? 내가 국어 안 돼갖고. 자, 제철 음식은 뭐다?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가며 공부하란 말이야. 이렇게 적으라고. 예. 그럼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럼 이거는 뭐다? 정부의 역할. 정부가 뭐다? 대중들. 대중들에게 뭡니까? 효과를 알려라. 이렇게 말하세요. 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적어오면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예. 정신병원이라니까요. 좀 영어 시험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자, 그래서 뭡니까? 딱 적어보니까 어때? 제철 음식은 건강에 좋단데 여기는 뭡니까? 정부의 역할이니까 이게 바로 흐름상승 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해서 글을 쓰려면 단락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새 단락에서 글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단락에서요.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15번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은 해서 정답이 리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되겠나요? 예. 자, 이거 우리가 그 좋아하는 구문독해하면 그죠? 한 1시간은 걸리겠네. 첫 번째 줄부터 구문독해 할 사람 한번 해보세요. 이팅은 동명사다 이러면서 그죠?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이러면서 그지? 그러면서 또 일제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한 30분 짧게 보면 30분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30분 그렇게 공부한다고 나중에 3분으로 안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3,000분 돼요. 자, 그래서 15번 국어 문제였단 말이에요. 16번도 국어 문제야. 16번도 이게 무슨 영어 시험입니까? 영어 시험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전부 다 국어 문제예요. 16번에 보니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강조하냐 우리 학생들한테. 제목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락 전개 방식이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라. 단락 전개 방식. 이 사람은 뭐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썼는지 아니면 비교 대조를 하는지 나열을 하는지 통념과 반박을 하는지 문제점과 해결책인지 단락 전개 방식을 좀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제가 강조하는 게 본문이 객관적이면 정답도 객관적이어야 돼. 본문이 주관적이면 정답도 주관적이어야 돼. 그래서 어조라는 것도 고려를 좀 하도록 해라. 그 다음 혼동되는 보기가 있으면 한글로 글을 써본다는 역발상을 하라. 내가 지금 3번 할까 4번 할까 너무너무 고민된다 시험장에서. 그럴 때는 고개를 잠시 들고 자기가 헷갈려하는 보기로 글을 써본다는 역발상을 해라. 그랬을 때 도려낼 부분이 50% 이상이라면, 내가 지금 그걸로 글을 쓴다니까 도려낼 부분이 50%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락 전개 방식이 주제가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은 16번 어떻게 썼냐면요. 딱 세 문장 읽으면 그만 읽어야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세 문장이 전부 다 즉 이렇게 돼. 첫 번째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 앞에 접속사 넣어보면 즉, 또 그 다음 문장 읽고 또 즉 이렇게 돼. 그럼 똑같은 말을 세 번 때리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 어구를 이용해서 주제를 던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If you are faced with a complicated problem, 만일 당신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it is very tempting. 아주 유혹적입니다. tempting도 여러분 잘 알아놓으세요. 유혹적이라는 말은 매력적이고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게 좋다. To chop it up, chop up. 그랬으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쪼갠다는 겁니다. 어떻게 쪼갠다? A lot of simple problem. 아주 많은 단순한 문제들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 복잡한 큰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잘게 쪼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나서 knock them off. 직역하면 knock, 때려쳐서 off,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해결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단순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one by one, 차례로 하나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결국 뭐다? 복잡한 문제의 해결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즉 이래 볼게요. 즉, it is sometimes claimed that, 대대하고 주장된다.
대절. If you have solved all the simple problem. 만일 당신이 그 모든 단순한 문제들을 해결을 한다면 you solve the whole thing. 당신은 전체 것을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잖아. 그럼 결국 뭡니까? 그 단순하게 나눈 것들을 해결하면 결국 그 복잡한 큰 문제도 해결이 됐다는 거지. 어때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또 즉이야. 즉, 해볼까요? That's reductionism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리덕셔니즘이다 그거네. 그럼 결국 이걸 리덕셔니즘에 대한 소개 아닙니까? 더 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아닙니까? 더 읽으니까 저 뒤로 가다가 뭐 이상한 원자주의 뭐 없고 저거 아토미즘 이런 거 빠지고 이러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더 읽으니까 매력적 오답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읽어야 정상입니다. 세 문장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형광펜 때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해갖고 문장 3개 형광펜 딱딱딱 때리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환언, 그죠? 동격 장치라 적으세요. 동격. 같은 말을 동격 반복 설명하고 있다고 적어줄래요? 동격 반복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Application of reductionism to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reductionism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겠다. 애플리케이션은 적용이죠. 그래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정답 1번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오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분들, 복잡한 문제? 우리의 복잡한 문제가 만약에 합격이에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 이렇게 이마에 붙이면 합격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학원은 어디를 다녀야지, 이 과목 책은 이걸 사야지, 이건 언제 동강을 들어야지, 이건 언제 실강을 들어야지, 그죠? 이렇게 simple, a lot of simple problem,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고민, 합격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제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연하게 크게 부담을 갖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보면 결국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땠어요? 출제 교수 착하네. 우리 배려했네. 어떻게? 우리가 좀 많이 읽었어야 될 게 몇 번이었다? 12번, 13번. 예. 그리고 또 15번도 어느 정도 좀 읽어야 돼요. 15번도 기억도 다 읽고 니은도 다 읽고 디귿도 다 읽고 리을도 다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내가 보기에 지문 한 3지문 12, 13, 15는 그래도 많이 거의 다 읽어야 되는 걸 해석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20번 있죠. 20번. 여기까지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제가 한번 적어볼까? 독해 문제 중에서 독해가 총 9문제인데 9문제 중에서 거의 정독을 해야 되는 건 4문제밖에 없었어. 지금 정독을 다 해야 되는 건 4문제밖에 없다고 내 말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서 자, 다 읽어야 되는 거 다시 12, 13, 그 다음 몇 번? 15, 그 다음 20번. 여기는 거의 다 읽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본문의 3분의 1 정도만 읽고 답이 다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시간 안에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16번이었고요. 16번, 이거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시험이야, 이게? 국어 시험이지, 이게 어떻게 영어 시험이야? 영어 강사가 국어를 잘해야 되겠네, 맞죠? 줄리아, 맞습니까? 논리 있어야 되겠네, 그죠? 줄리아. 예? 논리력 사고, 그죠? 추론적 사고. 이거 어디 영어 시험이야, 이게? 이거 어디 영어 시험이야, 내 말은? 응? 국어 시험이지. 내가 논술 강사한테 과외받았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게 필요했으면요. 내가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전국 1등만도 논술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과외받았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다니까. 예? 언어의 향상의 필요성을 매우 느꼈다는 겁니다. 원래 언어를 잘했지만 더 잘해야 된다고. 더 잘해야 돼. 여러분들 국어시험입니다. 국어시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17번 갑니다. 17번은 보니까 보기에 접속사죠. 자, 그럼 이걸 갖다 첫 번째 문장을 내가 번역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길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번역해볼게. 왼절. 자, The Inuit가 최초로 북극을 탐험했을 때 그들의 카약을 타고 그들은 직면했다. 얼어붙은 날 온도들, 환한 북극곰들, 그리고 위험들 말이다. 자, 어떤 위험들? Being crushed, 뭔가 부서질 그런 위험들이다. Shifting, 뭡니까? Ice flow, 얼음들 때문에 말이다. 답 못 찾아요, 이래가지고. 답 못 찾아. 이렇게 번역해서 머리 이렇게 저장하면 답을 못 찾아.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도 물론 겉보기에는 빈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빈칸에 지금 접속사죠? 자,
자, 그럼 접속사 11개 가르치는 사람 대한민국에 내 말고 있습니까? 예? 영어 강사가 접속사는 11개가 딱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강사 줄리아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죠? 제가 접속사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접속사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라 그랬나요? 일단 이것도 교수들이 원하는 거는 그 앞뒤 문장의 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 문장의 관계를 봐야 접속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보려면 방만하게 내용이 퍼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교수들이 원하는 거 요약이에요, 요약. 좀 줄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 저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줄이는데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이쪽 문제에서는 어조, 무게중심이라고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접속사 넣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팔할이 어조가 같은지 다른지, 앞뒤로 어조가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 무게중심, 상하 관계가 존재해서 예를 들어 앞문장은 상위 개념이고 뒷문장은 하위 개념인지 이 두 개를 갖고 문제를 거의 80% 풀어요. 이쪽에 관련된 문제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시험장에서 했어야 될 행동은 뭐다?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내용 딱 보니까 뭐예요? 얼어붙는 날씬이 환한 북극고민 이런 거잖아. 그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서 빈칸 뒤로 가볼까요? 아이고 좋아라. 아시아에서 카약을 타는 것은 훨씬 더 프레젠트하다 그랬죠? 그럼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다? 블러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뒤에 문장, 그 빈칸 뒤에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X 쳐놓으세요. 지문이 있으면 요 지문에다가 읽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X를 쳐줘요.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접속사 넣기 문제는 어조와 무게중심으로 풀어라. 어조와 무게중심으로 풀어라. 강조하겠습니다. 18번 한번 가볼까요? 18번에 이제 빈칸인데요. 빈칸 문장을 딱 보니까 또 however가 있습니다. however 형광펜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however는 역접이죠. 그러면 근거 문장은 있나? however가 있는 문장 앞문장인 거지. 빈칸 앞문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18번은 빈칸 포함한 문장 읽으시고 그 다음 빈칸 앞에 문장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빈칸 포함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till, however, considerable variety in the proportion of women who are in the labor force.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In the labor force. 노동력에 있는, 직역하면 노동력에 있는 여자라는 말은 일을 하고 있는 취업 여성이지, 그러니까. 취업 여성의 비율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상당한 뭐뭐가 있다. 다시, 빈칸은, 자, 취업 여성들의 비율에 있어서 상당한 뭐뭐가 있다, 이렇게. 여자들이 취업은 했는데 상당한 뭐가 존재하는지, 상당한 예를 들어 임금차가 존재하는지, 상당한 근무 시간 차가 존재하는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거기에 빈칸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보기를 딱 봐야 됩니다. 빈칸 포함한 문장 읽고 그 다음 지문 읽으면 안 돼요. 보기를 봐야 돼요. 보기를 보니까 1번 지역적인 지리적인 어떤 변화 차이가 있다. 2번은 waged employment 차이가 있다. 3번은 뭐 3, 4번 이렇게 다 받다 칠게요. 그럼 지금 보기를 보니까 특별하게 대조되는 보기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빈칸 앞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뭘 찾아야 돼? 내가 아까 말했죠. 학생들이 이런다. however가 있으니까, 자, however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앞문장이 뭔가, 앞문장 전체를 보면 안 돼. 앞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앞문장에서 이 however하고 대응관계, 다시 말합니다. 대응관계가 되는 딱 그 단어 거기를 딱 집어내야 된다니까. however니까 내가 스킬 썼다 그게 아니야 내 말은. 그래서 내가 however를 봤으니까 왠지 내가 답 찾겠지. 아니라니까. 못 찾는다니까 연습을 안 하면. 정확하게 그 앞에 문장에서 대응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딱 찾아내야 된다고 내 말은. 자, 그러면 대응관계를 단어 뭡니까 문장에서? 맨 앞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죠. 그 다음 여성들의 노동 참여 아니죠. 같은 말이잖아. 자, 사실상 여기네 봐. Every country in the world. 여기네. 여기 형광펜을 해야 돼. 여기만 딱 형광펜해요. 자, every country in the world. 여기야.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자들의 참여가, 취업 참여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럼 빈칸에 어떤 말이 와야 된다? 뭐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 however가 뒤집을 수 있는 말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지리적인 차이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요. 어떤 차이가 지역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하고 아직 소통 안 되는 분들. 다시. 자, 지금 빈칸 포함한 문장에도 어떤 말이 있다? 여성의 노동 참여란 말이 있어. 그 때문에 빈칸 앞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라는 말은 그대로 또 나와 있다고.
그럼 빈칸 앞뒤로 여성의 노동 참여는 똑같은 키워드라고. 그럼 이 여성의 노동 참여가 however를 쓴 이유가 아니라고, 내 말은. 그러면 however를 쓴 이유를 콕 집어내라고. 그럼 이 however를 쓴 이유는 빈칸 앞에서는 모든 나라라 그랬어. Every country in the world라고 그랬는데, 그럼 빈칸에는 그 every country를 역접으로 말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however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 읽을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도 좋았어요. 그럼 빈칸 출제 원칙 한번 말해볼까요? 17번은 뭐였다? 어조와 무게중심. 17번은 어조와 무게중심으로 풀었고 18번은 역접장치로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에 A번 빈칸이 있고 B번 빈칸이 있죠.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의 문제 속에 보기가 빈칸이 2개 뚫려요. 그렇더라도 빈칸 포함한 부분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저 그럼 빈칸이 없는 문장 중간에 문장 있죠? 거기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번 빈칸은 아우 스킬이 보이네. 또 however가 있네. 자, A번 앞에 however 형광펜 하세요. 그러면은 앞문장하고 대조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Hay fever is seasonally allergic to pollen. Hay fever 우리말로 안 옮겨도 돼요. 이걸 우리말로 안 옮겨도 있잖아요. 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영어로 해볼게요. Hay fever는 폴른에 대한 계절적인 알레르기다 이러면 돼. Hay fever는 폴른에 대한 계절적 알레르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Hay fever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Hay fever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뒤로 갑니다. The term hay fever. hay fever라는 그 용어는 그러나 그랬거든. 이게 정의를 내렸지만 그러나 adequate description. 적절한 묘사가 아니다 그래야지. 앞에서는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가 옳다. 그 정의면 충분하다. 그러면 however가 아니지. however를 썼기 때문에 뭔가 그 정의에 다 문제점이 있거나 그 정의만으로 불충분하다는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however를 쓰지. 맞죠? 그래서 however를 써서 앞문장은 지금 다시 말합니다. hay fever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 그런데 그 정의가 그대로 충분하면 however를 안 쓰지.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의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그래야 된다고. 자,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게 되기 때문에 more than하고 less than 중에서는 less than 쪽으로 답이 기울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영어 문제예요, 내 말은. 이게 무슨 영어력이냐고, 내 말은. 이거 영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국어 문제지.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세요. 자, B번은 이 사람들이 빈칸을 어떻게 뚫었냐면 동격장치로 뚫었어요. 자, B번 앞에 보니까 콜론 찾아봐요. B번 바로 위에 줄에 콜론 보입니까? 그럼 콜론이 있죠. 콜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딱 보여줄게. 문제 진짜 좋아. 자, B번 빈칸을 딱 보면 콜론이 딱 있어. 근데 여기를 제가 A 문장이라 할게. 아이고. 그럼 A 문장하고 여기 문장이 동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빈칸은 여기에 B, C, D가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동격이 돼야 돼요? B, C, D를 모두 합쳤을 때 이걸 모두 다 합한 것. 이 B, C, D 내용을 모두 다 합한 게 결국 A하고 동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B, C, D 내용을 전부 다 합한 게 A하고 동격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일단 콜론 앞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콜론. 봅시다. 어디부터 읽어야 돼? In the eastern section. 여기서부터 갑니다. In the eastern sec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여기 뒤로 갑니다. There are generally 3 periods. 주로 3가지 기간이 있다. 기간을 3번으로 나눌 수 있다. 웬절, 말 때. 많은 기간. pollen from various sources. 다양한 이유로부터 온 그런 그 폴런이, 예, 다양한 이유에서 온 그 폴런이 can cause, 유발할 수 있다. intense hay fever suffering. 여기 영광편합니다. intense hay fever suffering. 집중적인 그런 hay fever로 인한 그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 데서 왔어. various sources. 원인은 다양한 데서 왔는데 결국 이게 뭘 유발하냐면 intense hay fever suffering. 아주 심한, 아주 정도가 심한 그런 hay fever로 인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럼 아래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뭐다? hay fever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동격장치. 자, B번 한번 봐주세요. B번. 자, March하고 에어프레는 나무에서 온 그 폴론 있죠. 나무에서 온 폴론이 뭐뭐 하다 그랬거든. 자, 그럼 B에 빈칸을 뚫었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나요? 자, in the summer months of June and July, when grass pollen fill the air. 여기입니다.
failed air. 여기가 대응관계라고. 대응관계를 딱 찾으면. failed air. 저기다 적어볼게요. 자, 지금 B번은 빈칸, 여기. 이 꽃가루가 공기를 채운다. 이런 말이죠. 여기가 대응관계를 이런 게. 이거 문장 전체를 엄한 놈 다 건드리면 안 돼. 여기 우리 학생들은 봐. 단순하게 시켜주고 봐. 여기 콜론이 있으니까는 동격이다. 내가 답 찾겠지. 그게 아니라고. 대응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콕 집어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여기 빈칸 뚫은 게 지금 B가 빈칸 뚫었는데 B번 빈칸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대응관계를 이루는 게 바로 공기를 채운다는 이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를 딱 찾아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딘가요? At the end of August 뭡니까? 날짜, 그죠? 8월 말에는 when 뒤에 보니까 leg with pollen is at its most 여기입니다. its most concentrated level 여기라고. 여기 형광펜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최대로 집중되는 농도가 높다. 가장 집중되는 수준이다 그 말이잖아. 그럼 우리 학생들,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기를 채운다는 말이나 채운대. 주어가 공기를 채운대. 예, 그럼 여기는 뭡니까? 가장 많이 집중된대.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뭔데? 안 퍼져 있다는 말이에요. 공기를 채운다. 또 가장 많이 집중되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지. 그래. 그죠?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이 빈칸에 와야 되니까 만연한, 널리 퍼진 이런 게 된다는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응관계를 잘 찾아란 말이야. 날짜는 날짜하고 대응관계야. 대응관계란 말 다시 설명할게. 지금 대응관계란 말 내 수업 시간에 데이비드 브루크 사설로도 내가 수업 많이 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루크 뉴욕타임즈 사설가가 쓴 글도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쓰거든. 하나의 문장에서 대응관계를 딱 짝짓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라고 대응관계? 예를 들면 날짜는 날짜하고 대응관계라고. 그 다음에 A 사람 신발이면 B 사람 신발끼리 대응관계라고. A 사람 헤어스타일이면 B 사람 헤어스타일이 대응관계라고. 대응관계를 이룬다는 말은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대응관계예요? 자, B번 앞문장에서 뭐야 다 같이? 3, 4월 맞습니까? March하고 April이지. 3, 4월 이 날짜는 뭐다? 그 뒤에 오는 B번 뒤에 오는 June and July하고 대응관계라고. 이게 이 말이 날짜는 날짜끼리 대응관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속성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 이 말이야. 적어놓으세요. 속성이 같은 것끼리 묶기. 속성이 같은 것끼리 묶기. 이 말을 돌려하면 대응관계 찾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영어 시험입니까? 느끼는 바 있죠? 한 문제도 없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영어 강사인데 그죠? 영어 문제 한 문제도 없네요. 그죠?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읽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B번에 대응관계를 이루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응관계 딜딜하게 우리 수업 들으면 안 됩니다. 날짜는 날짜끼리 대응관계. 이게 무슨 말이다? 속성이 같은 것끼리 대응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B번하고 속성이 같은 게 뭐다? 두 번째 줄에 fill the air. 대기를 채운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줄에 most concentrated level. 가장 최고로 집중된다. 여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널리 퍼져 있다. prevalent.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오, 영어 문제 하나도 없어. 참. 예. 그죠? 예? 영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영어 문제가? 자,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묻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19번에 안 읽어도 되는 중간 부분도 X 치세요. 그죠? 19번에서도 그럼 제가 17, 18, 19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제가 빈칸 출제 6원칙 중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빈칸을 뚫을 때는 교수들이 6가지 원칙 하에 출제를 한다. 자, 그럴 때 그 빈칸 출제 6원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빈칸이 이렇게 마지막에 뚫린 거다. 빈칸이 마지막에 뚫리면서 주로 그 앞에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런 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게 논리적 흐름의 빈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지금도 소재가 사이언스라고. 그러니까 삼중고통을 느끼는 문제지. 20번은 왜 삼중고통을 느끼는 문제냐. 첫 번째 내용 스키마. 평소 때 여러분들 타임즈 이런 데도 들어가면 그죠?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쪽으로 뉴로사이언스 소재 많아요. 평소 때 이렇게 사이언스 쪽으로 과학 쪽으로 글을 안 읽은 사람. 그럼 이거 한글로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한글로 읽어줘도 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용 스키마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됐는가. 그 다음 빈칸 출제 원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논리적 흐름의 빈칸인데 지금 이 사람이 논리적 흐름의 빈칸을 뚫었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 예. 지금 정답된 문장을 보면 정답이 한 번 더 꼬아서 쓰여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 바꾸기 연습을 평소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20번 문제도 아주 좋으면서 변별력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빈칸 있는 문장에 in short 형광펜합니다. in short. 자, 이게 우리가 즉 이렇게 되죠. 즉 하는 게 때로는 그러므로가 될 때도 있어요. 한번 적어봐요. 즉 하는 동격하고 그러므로가 같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without the lateral specialization of their brain, 그들의 두뇌, 그들의 뇌에 후반부 쪽에 어떤 스페셜라이션이 없다면, the weakly lateralized duckling 그랬거든. 약하게 어떤 뇌 양쪽 중에서 한쪽만 발전이 된 그런 오리, 그죠? 이 빈칸 뇌 오른쪽 왼쪽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쪽만, 그게 바로 lateralize입니다. 두뇌의 한쪽만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하게 발달이 된 그런 오리는 뭐뭐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빈칸은 뭘 묻고 있나? 두뇌 중에서, 뇌 양쪽 중에서 한쪽이 약하게 발달이 된 그런 오리에게 생기는 일, 거기에 빈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기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예, 보기를 이제 쭉 본 상태에서, 실험 쭉 가다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단락정의 방식이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에 쭉쭉쭉 가서 이거는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해석을 처음부터 갑니다. About a decade ago, 10년 전에 뉴로사이언티스트가 발견했습니다. 대절로 갑니다. If she exposed embryo, 만일 그녀가 배알을 빛이나 어둠에 노출을 시킨다면 before they are hatched, 그 알이 부화가 되기 전에 빛이나 어둠 속에 노출을 시키면 she could control, 그녀는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뭘 통제를 할 수 있냐면 whether the two halves of the duckling brain, 오리의 뇌 중에서 두 쪽이 develop their specialization, 어떤 특수한 전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시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at is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that is 형광펜 해봐요. 즉 하는 거 that is. 그럼 that is 앞에 내용이 어려웠죠. 그럼 that is 뒤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뒤에 걸 보고 이해하면 돼요. 자, 뒤에 거 한번 볼까요? Whether the duckling hatch with weakly or strongly lateralized brain, 그 오리는 뭐 하게 된다? 아주 약하거나 아주 강하게 한쪽 뇌가 발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자, Rogers then compare normal strong lateralized duckling. 그래서 이 로저스는 A와 B를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한번 번역해 볼게요. 자, one task 여기서 제가 번역할 거예요. 자, 봅니다. One task was to sort food grain. 자, 첫 번째 임무는 음식과 그 다음에 작은 조약돌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실험의 목적은 음식하고 조약돌을 구별할 수 있나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other task. 두 번째에는 respond to model of predator. 포식자,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에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과 조약돌을 구별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포식자 있죠. 포식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 실험 결과 있죠.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학생들 실험 결과가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을 갖다가 하나로 바꾸면 합하면 정답 문장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노란 형광펜 하겠습니다. 자, the weakly 하는 거 있죠. 괄호 뒤에 갑니다. The weakly lateralized duckling, 여기서부터 형광펜 합니다. 끝까지 다 형광펜 해야 돼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약하게 한쪽 뇌가 발달된 오리는 had no trouble,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많은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 곡식과 조약돌을 구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되겠나요? 뭐가 없을 때, 모델 호흡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무슨 말이야? 다시, 한쪽 뇌만 약하게 발달이 된 그 오리는 곡식하고 조약돌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두 가지 능력 중에서 한쪽 능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누구는 없었다? 모델 혹이 뭐야?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인 거지. 그러니까 포식자는 뭐다? 존재를 안 했다, 그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럼 결국은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었다는 거야? 한 가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포식자 실험 아직 안, 이건 반응이 없는 거지. 그냥 음식과 조약돌은 구별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나 벗이 나오잖아 봐. 그럼 이게 역접이 돼야 되잖아. 그러나 가봅니다. When the hawk flew overhead죠. 그 hawk이 머리 위로 날아왔을 때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자고. 달리 표현하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그 말이라고. 이해되나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자주 실패했다 그랬어. 그 포식자를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면 뭐는 구별했지만, 음식은 구별했지만 포식자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뒤로 뭐랍니까? They much slow. 그들은 훨씬 느렸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우리보다 많은 데 있어서 in the learning to peck at grain instead of pebble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면 뭡니까? 하나가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할 수는 없었다. 음식과 조약돌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포식자도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두 문장을 합쳐야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즉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Without the lateral specialization of their brain, 그들의 두뇌가 이렇게 발전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으면 weakly lateralized duckling, 한쪽이 약하게 한쪽만 발달된 그 오리는 결국은 뭐하면서 많은 것, 음식과 조약돌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포식자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돌려 말하면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 우리말로 옮겨보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주의를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빈칸을 어떻게 두는 거냐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빈칸을 읽었고 보기로 가도 뭐 말인지 몰라. 그리고 일단 딱 읽었을 때 단어들이 스페셜라이제이션 앞에 레더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약하게 weakly lateralized duckling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들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20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삼중고를 느끼게 되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lateralized라는 단어는 결국은 뇌가 있으면 양쪽이 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지배한다 그 말이야. 예,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20번은 다 읽어야 되는 거 맞죠? 이 정도면 거의 다 읽어야 돼요. 강약 조절은 물론 해야 되지만 거의 다 읽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해 9문제 중에서 다 읽어야 되는 게 일치 불일치 2문제랑 흐름 어색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논리적 흐름의 빈칸이랑 4문제는 전부 다 읽어야 되고, 나머지 무려 5문제는 지문의 절반도 읽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야. 절반만 알고도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객관식 시험 30분에 풀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께서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쳤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에서 망하지 않는 산업은 영어하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실천을 안 하니까, 그치? 우리나라에서 망하지 않는 산업이 영어 산업하고 다이어트 산업이라고. 이론은 빠삭한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욕심은 있어. 영원히 포기하면 되는데 영원히 포기하지는 못해. 새해가 되면. 그죠? 영어를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공시영어가 뭐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공시영어는 적은 지식으로 머리 쓰는 시험이다. 그 머리라는 게 수학적 IQ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언어 논리, 언어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수백 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다.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 나머지 수능은 돼. 수능은 보면 고등학교 때 자는 애들도 1등급 잘 받아, 그러니까. 근데 수능 1등급 받아도 공시영어로 치면요 50점, 60점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하고는 또 달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말은 공시영어에서 노력하지 않고, 공시영어 이렇게 9, 7급, 국회지까지 다 아우르는데 노력하지 않고 언어 논리가 뛰어난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내 말은. 그럼 나머지 999명은 절차 탁마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줄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일단 가깝게는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죠?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이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내년이 됐다고 해서 뭔가 일희일비할 거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단어가 조금 무난하게 나왔어요. 추론형으로. 그렇다고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용사하고 동사는 많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사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침대강 월대를 들으면서 삼박자가지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월대를 들으실 때 머리 맑을 때 항상 예습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독해 노트도 좀 만들고, 머리 맑을 때. 그 다음 아침에 집중해서 수업 듣고, 실강이든 동강이든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다른 과목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영어가 오히려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이 방향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한 대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오히려 90점 정도 이상 받아서 합격에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험하고 아주 힘들고 경쟁이 심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셨고 또 간이 콩알 만해지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도 합격자들 점수가 어느 정도 후덜덜한 걸 보면 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이나 자괴감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또 내한테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박봉의 월급을 받고 미래도 없는 그리고 저녁도 없는 그런 삶에 일반 취업을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중간점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고 공부하셔서 합격, 그죠? 합격에 여러분들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물론 내년을 보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일부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은 안타깝게도 합격한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재충전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기가 마음이란 건 심리적으로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치고 저 끝까지 내리고 가야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자기의 마음을 완벽하게 자기 마음이 아직까지 잡히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꾸 공부하는 중간에 울컥울컥합니다. 자꾸 힘이 들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힘들었는데 그런 게 빨라집니다. 막 이틀 공부하다가 3일째 울컥하고 또 이틀 공부하다가 또 울컥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울증, 조울증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또 뭡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그 기간이 뭐 한 달이 됐든 한 달이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한 보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추석 셀 때까지는 공부 하지 말고 있잖아요. 조금 그냥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을 좀 뭔가 좀 편하게란 말은 좀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금 든 어떤 마음의 기분, 심리적인 그 기분의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끝까지 가서 다시 헤쳐나와서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항상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앞에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요, 뭐 자빠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일을 포기하고 내가 학생들한테 해야 할 나의 도리와 임무를 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다만 현실은 직시하시고 현명한 학습 전략을 세우셔서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올라오셔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자, 저는 여기서 그러면 해설을 끝마치고 또 이제 다른 우리 학생들이 또 내년 상반기 시험 대비 학습법 또 아마 이런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조만간. 자, 그럼 그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전국의 수험생들, 최선을 다한 이런 수험생들의 힘찬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